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450번 던집니다. 그때 이 주사위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발생 횟수를 잡았네. 뭐야? 이 항목보다 다르겠다, 맞지? 반복 횟수 450번. 이제 여기 확률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이 확률이 뭐야? 말 그대로 두 눈의 수의 차가 2보다 이하, 작은. 맞지요? 그럼 차가 얼마? 0인 거. 차가 얼마? 1인 거. 차가 얼마? 2인 것까지. 0인 건 뭐야? 1, 1, 2부터 해서 6, 6까지죠. 6개가 있고요. 차가 1인 거는 1, 2, 2, 3, 5, 6. 근데 이게 뒤집어진 것도 있겠다, 맞지? 자, 여기 뭐야? 1, 3, 2, 4부터 해서 4, 6까지. 그게 뒤집어진 거. 맞냐? 전체 경우에서 얼마? 36가지 경우 중에서 6개, 10개, 8개. 이거 뭐야? 왜 안 보여? 이렇게. 됐죠? 더해주면 얼마야? 24이야? 오케이, 24. 괜찮아요. 그때 뭐 하래? 이항분포였는데 3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다 더하래. 와, 너무 많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자체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담고 있지. 횟수다 보니까 0회부터 320회까지 다 더해야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뭐 한다?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리분포를 만든다. 그래서 둘이 곱해. 일단 이거 약분 좀 하자. 얼마야? 9분의 얼마? 3분의 2야? 아, 오케이, 맞네. 3분의 2. 그러면은 둘이 곱해주면 얼마예요? 300? 150, 300. 오케이. 을 평균으로. 거기다가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면 얼마? 100. 그렇지? 10의 제곱 나온다, 맞죠? 그러면 얘를 뭐 할 수 있다? 표준화. 맞니? 320에서 300을 빼면 20, 20을 10으로 나누면 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항상 그림 좀 머릿속으로라도 그림 그리세요. 이거 전체 다 원하는 거다, 맞지? 0.9772. 뭐야, 이게 답이야? 뭐야, 가나다라마. 아, 스트레스. 알아서 채워 넣어. 알았죠? 끝. 53번. 설마 가나다라마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오케이. 53번. 가자. 나래가 100명을 선발하는 A대학교의 B학과에 지원하여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대요. 이 학과의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라고 할 때 100명을 선발하는 어쩌고저쩌고에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대. 그때 합격자, 그 후보들이겠죠. 아, 후보들이 아닌가? 아, 후보들이 아니겠다. 앞에 100명도 포함이겠다, 맞지? 이미 합격한 100명. 그 100명과 지 앞에 몇 명? 6명까지. 그 106명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은 항상 모두 다 0.1, 0.1, 0.1, 0.1, 0.1이 돼. 나래가 합격할 확률이라면 뭐야? 그 107명 중에서, 아니 106명이지. 106명 중에서 몇 명? 몇 명이 해야 돼? 7명이지. 7명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자. 이상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합격하는 거 아니냐? 아, 밑에 있냐? 아이씨. 미안해요. 왜 등록하는데? 왜 예비 합격 후보들은 왜 선택권이 없어? 강제야? 아, 참. 그럼 뭐야? 100명 중이네. 에이씨. 몇 명이, 이건 똑같네. 됐죠? 끝났습니다. 표준형의 어쩌고저쩌고. 뭐야?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0.1로 고정. 몇 명을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확인을 하는 거지. 맞죠? 뭐야? 등록을 하지 않는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라고 할게. 그걸 확률변수 x를 잡으면 얘는 뭐다? 0보다 다르다. 맞니? 100명, 한 명 한 명마다 확률은 0.1. 등록하지 않는 걸로 갔으니까 0.1. 등록하는 걸로 갔으면 0.9. 뭐 다르게 하게 돼.
자, 그래서 뭐 한다?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다? 확률을 구하시오. 뭐? X. 등록하지 않는 놈들이 얼마? 7명 이상의 확률. 됐죠? 됐죠? 끝. 근데 이항분포 너무 많이 더하지. 7부터 100까지 다 더해야 되지. 말이 안 되지.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거 곱해주면 10에다가 1제곱 맞니? 후. 표준화하자. 그럼 뭐예요? 마삼, 마삼. 되었니? 그럼 뭐예요? 이거지 뭐. 응, 아니야. 이런 젠장. 1제곱이 아니야? 누가 1제곱이야 이거? 3제곱이지. 계산 똑바로 안 해? 매실이네요. 얼마야? 0.8413?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네 그냥 4번. 0.8413.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실수만 하지 마세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이거는 힌트. 얘들아.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게? 일단 표준화 하겠지. 둘 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확률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3명이 여기 있으면 다른 하나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곳에서 이렇게 가주면 합이 1이잖아. 즉 뭐다? 둘의 합이 0이다. 누구를? 표준화한 것들을 비교할 때 이거 뭐 식은 안 맞는다. 8에서 m 빼고 나누기 2를 한 거랑 8에서 2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랑 이들이 어떻다고? 부호가 반대고 크기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 더하면 0이라는 얘기지. 맞나요? 두 번째. y에 대해서 블라블라. 얘들아 0.308호 뭐야?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 범위로 넘어가는데 3085 0.5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 있다는 얘기다. 맞지? 누구를? m 플러스 4를 뭐해? 표준화 해봐. 에이씨 뭐야 이게? 4-m 나누기 시그마냐? m 플러스 4에서 2m을 빼고 시그마 나누는 거 맞지? 이게 어디에 쓰면 돼? 0.3085. 그럼 여기 얼마나 얘기야? 0.1915냐? 맞죠?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얘가 얼마? 마이너스 0.5라는 얘기다. 맞니? 한 번 더. 4-m 나누기 시그마가 뭐라고? 마이너스 0.5라고. 그럼 두식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답 나오겠죠? 보는 생각 해도 되겠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답 구하는 건 오히려 쉬울 거니까 패스할게요. 알았죠? 예, 정리. 1377번 확률 변수 x와 y는 평균이 모두 0이고요. 분산이 각각 분산이네. 시그마 제곱과 4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뭐야? 표준 편차가 뭐란 얘기임? 시그마라는 얘기고 표준 편차라는 얘기 2분의 시그마라는 얘기도 하지? 뭐냐고? 네. 자, 그때 확률 변수 D는 표준 당연한 말이고요.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저 녀석의 값대 뭐야? 똑같이 절대값이었고 똑같이 뭐 만들고 있잖아. 마이너스 A x a에 대해서 확률과 마이너스 b y에 대해서 b까지의 확률이 서로 똑같다. 그 말은 뭐야? 표준화를 하면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 아니야? 똑같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맞지? 끝났네. 그럼 뭐야? a 빼기 0 평균 나누기 시그마랑 b 빼기 0 평균 나누기 2분의 시그마가 뭐하다? 동일하다. 그럼 이 식을 풀어주면 뭐야? 시그마 약분하면 뭐야? A는 2B라는 얘기네. 맞니? 맞니? 자, 2B랑 B를 비교하래. 2B가 커, B가 커. 무지성으로 네 맞아요 하지 말고 양수 B인 거 어디 갔어? 양수 B인 거 확인하고 참. 맞나요? 자, 어쩌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니은 가보자. G는 그렇다 치고 Y 거 가보자. 어떻게 해? 표준화해서 비교해야지. 왼쪽 건 어차피 표준화 되어 있으니까 오늘 거 표준화했을 때 똑같아지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맞지? 가자. 표준화하자. 뭐야? 2분의 AX. 뭐 빼요? 평균 빼요. 나누기 뭐 나눠요? 시그마. X였나? Y였네? 2분의 시그마. 와우. 뭡니까? 시그마분의 A죠? 맞죠? 그러면은 뭐야? 시그마분의 A보다 크다? G가. 맞아 틀려? 맞잖아. 왜? 2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있다. 2B가 A잖아. 동일하겠죠? 얘는 참. 되었는가? 네. 마지막 D끝. 아이, 참. D끝. 참 귀찮게 해놨구나. 예, 찾아가 보자. 뭐예요? 또 표준나. X랑 Y에 대한 확률 비교하는데 당연히 표준나. 얍. 그럼 뭐야? B에서 평균 얼마였지? 아, 0이었지. 자, 그거 까먹어. Y 표준나. 2분의 시그마였죠? 네. 그럼 뭐예요? 시그마분의 2B. 그게 얼마다? 0.7이다. 자, 어때? 양수 시그마분의 2B에 대하여 요거 전체가 0.7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 0. 그렇지 2란 얘기다. 맞죠?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게 또 뭐야? X? 절대값 X. 어? 아 몰라. 이거 찾아보래.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사실은 이렇게 해줘도 된다. 맞지? 평균의 0이라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면 뭐 하자? 표준화 해보자. 맞죠? 얍. 얘가 뭐가 돼요? A 나누기 0 나누기 시그마. A 나누기 시그마. 뭐야? 동일한 건. 얼마? 0.2. 그거를 2배 0.4. 답은 미쳤나봐. 0.3은 뭐야?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샴바. 양의 실수 전체 유지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GT는 평균의 T 표준 편차가 뭐야 이게? T제곱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준 편차가 T제곱분의 1이다. 그치? 표편이 T분의 1이 아니라 분선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GT라는 것은 P,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 그때 GT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뭐야? 일단은 확률 자체에다가 T를 두는 건 아니다. 그치? 확률 자체는 고정이네. 대신에 그걸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를 하지. 그때 2분의 3에서 뭐가 나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T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표준하는 과정에서 맞지요. 평균을 뺏고 표준 편차 T제곱분의 1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정리. Z 짠 뭐예요? 싫어 조용히 해. 2분의 3-2t 곱하기 t제곱이다. 맞지? 됐죠? 표정은 왜 그래? 어? 자 어쨌든 이거 남았죠? 이거를 우리가 GT라고 부르겠대. 맞지요? 그때 GT로서 가장 큰 거 찾아보래. 얘들아 결국 이게 어떤 경우가 되어야 이 확률 자체가 제일 커지냐? 이게 뭐면 돼? 그렇지. 이게 최대인 걸 찾아주면 되지. 이제 말 그대로 이거고 얘가 0이니까 이놈 자체가 여기 찍히는 거 아니야. 그놈을 기준으로 뭐 왼쪽 편 확률을 보고 있는 건데 이 확률을 제일 넓겠다는 얘기는 제일 오른쪽 끌려가자는 얘기고 이게 오른쪽 간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지. 얘가 최대일 때 발생하겠네. 뭔 말할? 그럼 우리는 저 t에 대한 요 2차 식이라고 3차 식이네. 3차 식의 최대 치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맞나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뭐야? 2분의 1을 일단 묶어주고 나면 남은 게 뭐야? 최고책에서도 묶을 걸 그랬다. 마이너스 2t의 샹승 3t의 제곱 맞나요? 이거 그래프 그리자. 뭐해? 뭐 미분을 하는 것도 있지만 3창, 2창이 주어지면 미분하지 말고 그래프 그렸었지. 기억남? 어디서 접하고 어디서 뚫고 지나?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뚫고 지나간다. 맞니?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t의 범위가 어디야? 양을 실수 전체. 여기는 보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언제? 극대에서 발생하고 극대값이 언제 발생해? 1일 때 발생하죠. 왜요? 이거 비율관계 기억나? 기억나? 1대 1대 1. 야, 그러고 보니까 너 내가 최근에 그 4A를 삼성 증명했냐 예전에?
너무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4A1. 아, 너 아니다. 아, 미안해. 아, 차이네, 차이네. 아무튼 됐지요? 오케이. 끝. 넣어주자. 뭐야? 2분의 1이네. 얘가 뭐? 2분의 1일 때. 즉, 최대값은 뭐 나왔다? 그럼 더 쓸까? P. Z가 뭐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알았죠? 답은 0.6915겠네요. 알았죠? 여기까지. 이제 남아있는 단어는 사실상 원래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구분 안 해요. 두 개를 같이 넣어둬요. 근데 내가 그걸 쪼개서 보통 수업을 하지. 통계적 추정이랑 모평균의 추정으로 두 개를 쪼개놔. 자, 근데 일단 전체적인 틀은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모평균의 추정부터 얘기할게. 말 그대로 모평균의 추정.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생각을 좀 해보면 되냐면 너네 수능 모의고사 치지. 수능 모의고사 치고 나면 뭐 나와? 성적표 나오지. 근데 그 전에 친 당일날 뭐 나와? 예상 등급 컷 나오지. 뭐 종로학원 거, 이투스 거 또 뭐 있냐? 메가스터디 거, 뭐 대성마이메 거 하면서 나오지.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 거겠어? 선생들이 대충 쓱 훑어보고 풀어보고 아 이거는 대충 이 정도 등급 컷이겠어를 만드냐? 주니까. 물론 그것도 참고사항은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어떻게 아냐? 내가 너희들 시험지 만든다고 해서 아, 난 너희들이 무조건 평균이 70점 나오게 만들 거야. 가능하겠어? 클리닉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 학교 내신 정도는 가능해. 수능은 힘들어. 물론 뭐 진짜 잘하는 놈을 8점 만들어야지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놈을 8점 만들어야지는 차라리 쉬워. 내 문제 아예 그냥 손도 못 대는 문제를 갖다 줘버리면 되거든. 경찰대학교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난이도 극심하게 높았던 거 내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의 평균을 300명, 500명, 1000명의 평균을 70점 만들어야지, 80점 만들어야지, 1등급 95점 되게 만들어야지. 이거 힘들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시험 실제로 봐도 등급 컷이 어때? 왔다 갔다 하잖아. 수능마저 심지어 왔다 갔다 하잖아. 맞죠? 그게 가능했다면 다 일반대학 평균에 나왔겠지. 얼추 비슷하게. 자, 어쨌든 결국 뭐냐면 등급 컷이란 걸 만듭니다. 그때 등급 컷을 어떻게 만들어? 뭐 두 가지 중 하나겠지. 하나는 일단 이투스나 대성마이맥이나 이런 데들 뭐야 이용자들이 있지. 고3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몇십 명 듣겠냐? 대성마이맥 거를. 메가스터디 걸 뭐 몇백 명만 듣겠어? 아니잖아. 엄청 많은 학생들이 그 수강 신청하고 듣고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걔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메가스터디면 메가스터디, 이투스면 이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점수 입력을 할 거 아니야. 또는 선생한테 보내주든가 재생들이. 그럼 그걸 데이터로 해서 아 우리 회사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대충 등급 산출을 해보고 거기서 뭐 오차 범위가 이렇게 있겠지라는 그런 뭐 기준이 있겠지. 그걸 가지고 등급 컷은 대략 1등급 컷이 뭐 한 88에서 90 사이에요. 1등급 컷이 뭐 84에서 85 사이에요. 2등급 컷은 뭐 한 75에서 76 사이에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만들어내잖아. 뭐 몇몇 사이트들은 뭐 그냥 75점, 80점 이렇게 점수로도 얘기하던데 범위로 보통 내거든.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뭐야? 샘플을 뽑아갔다는 얘기야. 뭐 이투스 수강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입력한 샘플에 대하여 등급컷. 메가스터디에서 뭐 거기다가 점수 입력하는 거에다가 점수를 실제로 입력한 사람들을 가지고 만든 등급컷. 그런 샘플. 오케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내봐. 그 평균이 실제 평균과 같겠어, 다르겠어? 평균이 조금씩은 다르지. 얼마나 다른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이후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맞지? 또 하나 더 있어. 너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거. 물론 너희들이 깊이 있게는 아직 안 본 거. 뭐? 대선. 뭐 조만간 교육감 선거도 한다는데. 대선 같은 거. 총선 같은 거. 뭐 해? 개표 방송을 당일날 밤부터 하지. 아니, 당일날 그거 하는 거다. 투표 다 끝나고 나면 하지. 자, 근데 투표를 막 하고 있는 도중에 뉴스를 본 적 있나? 인터넷 뉴스든 뭐든 본 적 있나? 거기 보면 막 나오잖아. 뭐 어떤 후보가 어떤 지역에서는 이건 총선인데 아무튼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후보가 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뭐 앞에 저 이재명 씨 막 얼굴이 막 달리는 거 하잖아. KBS, SBS 이런 거 보면 맞지? 이재명 씨 얘기한 거는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아무튼 막 그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뭐 하겠어? 출구조사라는 거 들어봤지? 그지? 나도 출구조사를 나도 내가 당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강서구에 있는 어떤 뭐 투표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불특정 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나오는 사람들을 혹시 몇 번 찍었어요? 아, 뭐 리서치 어디서 나왔습니다. 혹시 몇 번 찍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뭐 서울에서만 하진 않겠지. 지역 감정이 뻔히 있는 거 아는데. 뭐 부산에서도 일부, 서울에서도 일부, 세종에서도 일부, 저기 뭐 어디에 전라도 쪽 뭐 있냐. 뭐 목포에서도 일부, 강원도에서도 일부 해가지고 그걸 쫙 짜집어 가지고 뭐 할 거 아니야. 대선이면. 그지? 다 모아서. 맞나요? 그리고 뭐 특정 시간에는 또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또 시간도 좀 골고루 하겠지. 맞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샘플을 가지고 출구조사를 한 샘플을 가지고 뭔가 누군가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때 잘 들어보면은 오차 범위는 3% 이내입니다. 오차 범위는 2% 이내입니다. 이런 말들을 할 거야.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모평균의 추정이야. 뭐 샘플을 가지고 뭐가 뭐냐면 오늘 용어 설명할 건데 전체를 말한 거거든. 전체에 대한 평균을 추정, 말 그대로 추정을 해보자. 예측을 해보자 또는 찾아보자. 이게 다음 단원에 할 얘기야. 뭐 맺어야겠음? 그러면 오늘 하는 거는 뭐야? 거꾸로야. 샘플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을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모평균의 추정이라면 오늘 해야 되는 거는 거꾸로. 전체를 알고 있을 때 샘플을 뽑으면 어떨까? 일종의 그거야.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뭐 물건을 찍어내잖아. 그치? 뭐 10,000개를 찍어내든 10만 개를 찍어내든 여태까지 찍어내던 그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 확률을 통해서 불량품이 뭐 한 예를 들어서 10,000개당 1개꼴로 10,000개당 10개의 꼴로 불량품이 나온다라는 그거는 뭐야? 전체에 대한 뭐 평균이든 확률이든 하겠지. 맞죠? 근데 그걸 알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든 불량품들이래. 물건들을 가지고 한 1,000개씩 묶어서 선물 포장 세트를 만들자. 오케이? 그때 그 안에 불량품이 몇 개 있을까? 하나의 샘플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알겠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딱 두 개야. 전체를 알 때 샘플이 어떨까? 샘플 가지고 전체는 어떤 상황일까? 예측하는 거. 그 두 개의 단어를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 샘플이 등장하고 전체가 등장하니까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한다. 뭐가 있냐?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본이 뭔지 알지? 두 번째는 뭐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표본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부터 뭐야? 이게 샘플이겠지. 맞니? 뭐가 뭐라 그래서 엄마? 아니요. or 전체요. 엄마 맞나? 엄마인 것 같기도 하다. 이것들 표정 마음에 안 드네. 드립도 못 치겠네. 자, 간다. 그렇게 해서 총 6가지 용어를 또 배워야 돼. 이 용어들이 각각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쉬었다 할 거고 지금은 딱 용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가자. 자, 어떠한 용어들이 등장하냐면은 자, 잘 들어놔. 평균이 3개, 표준 편차가 3개야. 알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흔히 평균 하던 평균이 무슨 평균? 전체 평균, 모평균. 알았어? 글씨를 여기를 흰색으로 써. 그 다음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의 평균도 있겠지. 표본 평균. 자, 그런데 요 단원에서는 또는 다음 단원에서는 표본을 뽑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출이라고도 할 텐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는 표본을 어떻게 뽑는다? 이렇게도 뽑아보고 저렇게도 뽑아보고 이렇게도 뽑아보고 또 저렇게도 뽑아보고 한 번 뽑았던 거는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보고 추출도 해. 계속해서 무수히 계속 많이 뽑아본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알았지? 그러면 뭐야? 뽑아서 평균 내봐 집어넣어. 또 샘플 또 뽑아서 평균 내봐 집어넣어. 뽑아서 평균 내봐 집어넣어. 그럼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그 표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뭐 해볼 수 있겠어?
또 데이터를 쫙 깔아볼 수 있단 말이야. 즉 표본 평균을 마치 확률 변수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다시 한번 분포 상태를 나타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이라는 값들에 대해서 이걸 별량으로 하는 값들에 대해서 들의 다시 한번 뭘 만들 수 있다? 평균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여기도 뭐다? 밑에도 뭐다? 아이고 표준 편차 세 개라 그랬죠.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뭐다? 표본 안에서 표본 하나를 뽑았을 때 그 데이터들 안에서 샘플들 안에서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서처럼 표본 평균은 계속 없는 녀석이라고 했지. 이걸 마치 별량처럼 사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그 표본 평균들에 대한 데이터 또는 분포에 대해서 표분이 뭐야? 또 콧방귀 끼네. 넌 뒤졌나? 뒤졌다 너는. 이번 시험 100점 못 받으면 죽어. 들의 뭐다? 표준 편차를 다시 만들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때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모평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평균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평균 부주로 뭐라고 썼어? 또 그러니까 뭔데? 까비. 자, m과 ex입니다. 맞춰서 까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은 뭐다? 다시 한번 분포를 나타내는 별량처럼 쓴다 그랬지. 별량을 우리가 보통 뭐로 나타내? 확률 변수 x로 나타내지. 근데 x를 쓰면은 뭐야? 한 명들의 데이터를 원래 x로 쓰잖아. 그지? 근데 또 x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x바라고 씁니다. 평균을 낸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포 나타내봐야지. 그럼 밑에 건 뭐겠어? 영민아. 표본 평균이 뭐야? x바잖아. x바들의 평균이 뭐야? 그렇지, 2x바가 되는 거야. 까비. 자, 모 표준 편차가 뭐다? 우리가 흔히 쓰던 표준 편차. 현우야, 모 표준 편차 우리가 뭐라고 썼어? 또는 루트? 왜 루트는 말하네? 아니, V는 VX를 부르면서 왜 시그마는 시그마라고만 해? 시그마 X. 이걸 말하는 거였고, 모 표준 편차가 뭐게? 넌 죽었어요. 틀렸네? 넌 죽었어요. S라고 씁니다. 헤헤. 자, 표본을 뽑았을 때 나오는 그 데이터들 안에서의 표준 편차 S. 시그마가 이거야. 소문자가 이거고. 둘 다 시그마잖아. 알았죠? 각각 대문자, 소문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니? 그래서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small s를 표현을 합니다. 표본 표준 편차는. 알았어? 야.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뭐겠어? 영민아. 시그마 x바. x바의 표준 편차니까. 알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뭐라 그랬어? 이놈들의 관계. 표준 편차가 무슨 관계 있겠지? 평균. 이 세 개도 무슨 관계 있겠지? 그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뭐 일단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쉬기 전에 먼저 잠깐 이 얘기만 좀 하고 잠깐 쉴게. 너네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에서 어려워하던 거랑 지금 벌써 느낌이 살짝 다를 거야. 뭔가 그래프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읽는 거에 대해서 어렵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것 뿐이거든. 맞지? 자, 또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더 있다. 바로 2단원에서만 등장하는 녀석이기는 한데 여태까지 내가 웬만하면 모든 공식들 증명해주면 안 해줘. 웬만하면 해줬었지. 심지어 뭐 4AL 3승이라던가 뭐 6분의 어쩌고 A 절대값 A의 배점에서 알파 3승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건 안 했나? 아무튼 웬만하면은 내가 증명을 해줬어. 그냥 써보면 나오는 거 말고. 맞죠?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이부터 다 증명 또는 설명 정도는 한단 말이야. 근데 확률과 통계는 못해. 어디? 통계적 추정과 모평균의 추정 단어는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대. 그냥 쓰자.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져다 쓰자. 가 한 두어 개 있어. 내가 모든 걸 증명 못 해줍니다. 왜요? 그것까지 증명하려고 하면은 막 경제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막 수학적 지식들이 엄청나게 필요해. 대학교 과정들이. 그래서 그냥
정석이나 수학의 정석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냥 증명 다 생략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하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져다 쓴다. 뭐 이딴 식으로 만들어. 정석이 그러고 있음. 증명 못함. 고등부 수준에서는. 알겠죠? 그런 녀석들이 몇 개 등장할 거라서 내가 넘어가는 녀석들 또는 뭐 이거는 증명 못해라는 말 정도만 하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알았죠? 물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있잖아. 통계 파트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단어들 중에서 제일 쉬워. 경우의 수가 어려워. 확률은 그냥 확률 정도는 조금 뭐 쉬울지 모르겠으나 결국 거기가 흔들리면 경우의 수가 흔들리는 거지. 그 뒤에 넘어가서 조건부 확률 넘어가면 어려워 생각보다. 독립시행 확률은 막 이항정리, 이항분포랑 섞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생각보다 어려워. 다이나믹한 얘기 많고. 알았죠? 근데 통계 파트에서 이항분포, 정규분포까지는 굉장히 다이나믹했지. 근데 그 통계 파트 안에서도 통계적 추정 쪽은 진짜 쉬운 거에 속하. 왜? 지금 내가 뭔가 막 설명을 했지. 아까 뭐 대선 얘기부터 해서 막 설명했지. 그거 하나도 몰라도 공식 딱 몇 줄 안 내거든. 오늘 배우는 거 공식 몇 줄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세 줄이야. 좀 이따 정리할 건데. 딱 세 줄 나와. 두 줄인가? 딱 세 줄 나올 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결론만 딱 외워두면 사실 진짜 쉬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라서. 오케이.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다른 뭐 강의들 몇 개 들어보면 있잖아. 그냥 거의 뭐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이런 판들도 안 깔아줘. 그냥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풀어봐, 풀어봐, 풀어봐. 그럼 문제 풀고 만들어주면 다 좀 받아와. 이 단어는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쫄지 말고 지금부터 당신들이 이제 슬슬 우리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되면 우리 이제 그 기출문제들 풀기 시작할 거잖아. 내가 그 얘기 했었지.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앞단원 내용들을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슬슬 복습한다면 지금부터는 시작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통계 파트는 너희들 숙제 푸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냥 연산이 디립답 아닐 뿐. 0점 몇몇몇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고 막 거듭 제곱들 엄청 나오고 분수 곱셈 나눗셈 엄청 나올 거거든. 그게 좀 지저분할 뿐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뭐만 하면 외우기만 하면. 아무튼 알겠죠? 자, 말이 너무 길어졌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하긴 뭐 다 섞어도 딱 그 세 명보다는 조용하긴 해. 누군지 알지? 고수환, 구민재 걔네들. 고수환 거의 지금도 정신 나간 것 같아. 아무튼 갑시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아까 말했지. 여기서 결론은 되게 쉬워. 그리고 그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 증명 못하는 게 대부분이야. 오케이? 근데 증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약간 예시를 통해서 아 그렇겠네 라는 거를 그냥 보여만 줄게요. 일단은 너 3학년 몇 반이야? 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너 나왔어? 너 2학년 몇 반이야? 3반이야? 왜 나왔어 너희는? 어? 아, 너 어디야? 한일고지? 아, 자, 한일고 2학년으로 가자. 와. 어이? 자, 한일고 2학년 학생들이 있어. 뭐야? 이 학생들의 키를 한번 나타내볼게. 어때? 원래는 이산확률 분포. 근데 학생들이 뭐 촘촘히 있다 보면은 뭐해? 정유분포처럼 생기겠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평균 키가 173. 너네 남녀 공학이냐? 아 그래? 173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야? 에? 173인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겠죠? 맞죠? 거기서 이제 뭐 조금 올라가서 한 170, 한 6쯤 되는 사람들 어때? 조금 적겠지? 173보다는 조금 적겠지? 물론 구라핑 찍는 놈들 많겠지만. 그리고 또 한 나처럼 한 180쯤 되는 사람들. 현우처럼 한 188쯤 되는 사람들. 영민이처럼 한 193쯤 되는 사람들 있겠지. 근데 점점 적어지겠지. 그지? 그리고 좀 더 줄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남자지만 뭐 한 168인 애들도 있잖아 학교에. 많냐? 어, 그래. 그러면서 한 160쯤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학생인데 시연이처럼 한 150밖에 안 되는 애들. 저기 지율이처럼 한 140밖에 안 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있기는. 맞죠?
이런 상태가 있겠지. 자, 그리고 그중 너 몇 반? 자, 2학년 3반, 한일고 2학년 3반 학생들의 키를 한번 나타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민이가 아까 얼마나 했냐? 너 193이랬냐? 193인 놈이 얘 여기에 하필이면 2반에 있어가지고 인원수가 줄다 보니 좀 평균을 키웠어. 한 178쯤 되는 사람이 있겠, 너무 크다. 한 176쯤이 평균이 된다고 치자. 맞죠? 그리고 뭐 역시 이 반 학생들만 봐도 한 183쯤 되는 사람도 조금 적겠지. 너무 크게 잡았네, 내가 지금. 한 188 되는 사람들 좀 줄 거고, 역시 193인 놈은 여기 껴있어요. 뭐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잖아, 반에. 또, 뭐 한 170쯤 되는 애들, 뭐 한 156쯤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저기 한 150쯤 되는 애들, 지율이처럼 한 140쯤 되는 애들 있을 수 있지. 맞죠? 자, 그런데 샘플 표본이 뭐라 그랬어? 그냥 한 번 뽑고 뺑? 뺑은 뭐야? 한 번 뽑고 땡? 아니지. 뽑고 집어넣고 또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든 10명이든 뽑는다고 쳐봐. 그때 그 10명의 평균이야. 그지?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야. 쏘리. 원래는 예를 들어서 2학년 3반에 30명, 한 반이 30명을 쳐봐. 어떻게 보면은 2학년 학생들 전체 뭐 예를 들어서 10개 반에 한 반당 30명씩 해서 300명 있다고 쳐볼게. 30명씩 뽑는데 1반 학생들만 뽑고 2반 학생들 30명만 뽑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교생 묶고 다 흩어놓은 상태에서 랜덤으로 30명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넣고 뽑고 넣고 뽑고 넣고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건데,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뭐 해보자. 그냥 반만 있다. 10번만 딱 뽑아보자. 각 반 학생들의 평균 키를 내보자. 그럼 뭐야? 193인 놈이 있지. 근데 그 30명을 뽑을 때 140인 놈도 같이 뽑힐 수 있잖아. 그지? 평균 키가 193이 될 수 있겠냐? 30명을 뽑았는데. 솔직히 확률이 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0에 거의 근접할 거 아니야. 그리고 140인 애들도 마찬가지. 193인 애들이 섞여 들어오면서 한 반을 평균 키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반은 얘네들 반 176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길다. 또 어떤 반의 평균은 178이 될 수도 있어. 좀 큰 반. 근데 좀 평균이 좀 작은 반도 있을 수 있고 170쯤 언저리 있을 수 있지. 또 어떤 반은 좀 진짜 좀 작은 애들이 좀 많아. 그래 봐야 뭐 한 160, 한 6, 5, 4 이쯤 되겠지. 그러면은 어때? 이 표를 쭉 나타내봐.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 한 명 한 명들의 키를 나타낸 거니까 이렇게 정교분포 곡선처럼 생기고 얘도 이렇게 정교분포 곡선 비슷하게 생기지. 근데 얘는 어때? 정교분포 곡선을 그려보면은 가운데가 좀 많이 삐죽한 상태로 나오지 않겠냐? 불가능하진 않아. 이게 각 반으로 하니까 한 반의 평균이 193이 되기는 힘들지만 랜덤으로 계속 뽑는다 치면은 뭐 190에 좀 근접한 값이 나올 수는 있겠지. 확률이 많이 낮아서 그렇지. 비율이나 확률이. 맞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 생각해봐. 자,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우리는 문자 뭐로 표현해? M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모평이야.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땡! X바가 되는 거야. 2학년 3반이라는 표본에 대한 평균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겠어? 그렇지. 얘가 이 X바가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하나 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 그때 이거를 딱 보고 그래프를 보고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좀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 이만큼을 우리는 퍼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충 뭐 이런 폭이 뭘 결정을 하니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결정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보면은 시그마라고 생각을 해보고 얘가 뭐야? S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표본 안에서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많이 작아졌지? 얘가 뭐야? 시그마 X 바에 해당하겠지? 맞죠? 그러면 각각의 문자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떻게 값이 계산이 되고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지금부터 나타내보자. 자, 일단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은 뭐다? 전교 300명이야.
한 반에 30명씩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개의 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알았죠? 알았죠? 왜 나누기 골랐지? 한 개 반에 30명, 10개 반. 알았죠? 이거는 걔는 빼야겠다. 한 반에 30명씩 10개 반이 있다. 자, 그러면은 EX를 한번 계산해봐. 전체 평균. 어떻게 계산해? 학생 1명,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몇 번째 학생까지? 300명째 학생까지를 다 더해서 뭐로 나눠? 300으로 나누는 게 바로 EX다. 맞지? 야, 맞죠? 네. 우리가 뭐 구해보자? X바를 나타내봐. 이거를 이제 우리가 X3라고 할게. 이제 1반, 2반, 3반 다 얘기할 거라서. 3반이니까 X3. 어쨌든 X1 바. 1반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구해보자. 어떻게?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부터 몇 번째 학생까지? 30번째 학생까지 다 더해서 30으로 나누는 걸 거야. 맞나요? 그렇게 X2바, X3바, X10바까지 만들겠다. 맞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구해보자? EX바를 구해보자. 그럼 이건 뭐야? X바들을 10개 다 더해서 10개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10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맞죠? X1바, X2바, X10바 나누기 10일 거 아니야. 그때 X1바를 계산을 해보자. 어떻게 돼? X1, X2, X30 나누기 30 맞니? 더하기 X2바는 X31부터 시작해서 X60까지 가겠지. 나누기 30 맞니?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학생 10반까지 가지고 얼마? X271부터 X300까지 간 다음에 나누기 얼마 또? 30. 그거를 10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계산을 해봐. 어때? 300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해서 X30까지 왔다가 분모 문제 지금 30배 한 거죠? 다시 X31부터 시작해서 쭉 간다. 어디까지? X300까지. 이게 뭐야? EX가 되는 거죠. 즉 표본을 지금은 내가 딱 10번만 뽑고 끝냈어. 맞지? 10개 반. 근데 이것만 해도 물론 오류는 있다. 차이는 난다. 알았지? 계속 뽑는 거랑 이거랑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10번만 딱 뽑아봤더니 이렇게 뽑아봤더니 뭐가 나왔어? 결국 EX랑 EX바가 무슨 관계 있다? 똑같네 라는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뭐 물어본다 그랬어? 모평균을 아는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표본을 10개든 지금처럼 30개든 표본을 계속 뽑아봐. 계속 뽑아보면서 나오는 평균 구하시오가 질문이야. 답은 그냥 EX야. 알았죠? 근데 이거를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증명 안 물어보고요. 알았어? 저것도 사실은 오류가 있어요. 이건 증명이 아니야. 정확한 증명이 아니야. 왜 같아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EX랑 EX만은 같게 쓰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하고 끝내 사실. 나는 그냥 예시를 만들어 준 거지. 알겠니? 오류를 가지고 있는 예시긴 하지만 오류를 한다. 오차라고 하자. 아무튼 알겠죠? 그 다음 모표준편잔제야. S는 얘야. 비슷할 것 같긴 하지. 뭐 일단은 S는 좀 더 얘기할게. S는 원래 잘 계산 안 합니다. 언제 필요한지 좀 더 얘기해 줄게. 시그마 X 바를 봐봐. 시그마 X 바는 뭐야? 일단 누가 봐도 시그마보다 시그마 X 바가 작지. 맞지? 작긴 하지. 얼마만큼 작은데? 이거는 내가 예시도 못 들어줘. 그냥 작대. 외워야 돼. 시그마 X 바는 시그마 X보다 맞지? 시그마 X보다 작아요. 얼마만큼 작은데요?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 작대. 왜 루트 n으로 나눠? 증명 못돼.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대. 끝. n이 바로 표본의 크기입니다. 뭐? 여기로 치면 뭐? 30. 표본을 n명씩 또는 n개씩 계속 뽑아본다라고 나올 거야. 뭐 크기가 10인 표본에 대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알았죠? 끝. 이게 다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대충 한번 볼까? 자, 저 예시 혹시 쓸 사람 있냐? 오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없냐?
그러면은 화면 켜고 바로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이 S는 아직 일부러 얘기 안 했다. 지금 단어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단어에서 필요하거든. 자, 간다. 으차. 어디로 넘어가냐면, 뭐야 이게? 1395번 풀어보세요. 1399번 풀어보세요. (1405번도) 풀어보시고요. 1417번도 풀어보세요. 1422번도 풀어보시고요.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좀 더 있네? 근데 똑같은 얘기잖아. (1446번으로) 갑시다. 그럼 끝났지 이제? 뒤에 있는 거는 비슷비슷하지? 1465번도 풀어볼까요? 개연설은 끝이다. S 빼고는. 그래서 문제 많이 푸는 거예요. 근데 풀 시간 되나? 거의 10개를 골랐는데 8개네. 일단 최대한 빨리 풀어봐. 적당한 시간에 끊고 풀이 시작할게요. 못 푸는 게 많을 겁니다, 사실. 그래. 계산은 안 할게. 잘못했다, 그치? 뭐 분산을 구하는 거를 오른하다니까 이게 오네. 아니, 서로 소거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나 소거되는 줄 알았다. 야. 수희. 젊게. 됐지요? 계산은 역시 생략할게요. 자, 17번 가자. 아이고, 또 뭐야? 또 상황이 주어지는 것밖에 없지. 이번에는 뭐야? 표도 없어. 이번엔 뭐야 돼? 표부터 너희들한테 그리라는 얘기 아닐까? 숫자 1,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크기가 2자리 추출을 하는데, 근데 크기가 2자리 추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뽑았을 때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하면 되지. 맞지? 뭐야? 2분의 1이지. 됐나요? 예. 일단 물어보는 것부터 뭐 해야 돼? 뽑아내지. 어떻게? 16으로. 맞나? 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우리는 x에 대한 얘기를 할 거지. x바에 대한 표를 다시 그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돌아간다. 그때 vx 바는 뭐다? vx를 뭐로 나눈? 표분의 크기로 나눈. 크기가 2짜리니까 n이 2거든. 알았나요? 그럼 너희들은 이제 EX, VX를 대세우시면 되고 EX, VX를 얘를 보면서 풀어보면 되는 거지. 역시 생략해도 되겠어? 다음 17번? 아니 22번? 이번엔 뭐 하래? 이번엔 좀 쉬워졌지? 자, 여기서부터 다시 순환맛. 뭐야? 얘들아, 확률을 구하래. 정규표가 따를 텐데 확률을 구하래. 뭐 해야 돼? 표준을 해야 되겠지. 자, 표준하는 거 먼저 쓰고 갈게. 간다이? 얘들아, 표준하면 G가 되지. 표준을 하면 되지. 그때 기호로 먼저 써보자. 여기 뭐 빼? 평균 빼지. 그 평균이 뭐야? M이야, X바야, EX바야. EX바죠. 여기는 뭐 들어가? 시그마 X바다. 물론 크게는 EX는 똑같지. 의미로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 뭐 해야 되니까? X바를 표준화할 거야. 그럼 X바를 표준화할 때는 X바의 평균, X바의 표준 변차가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한테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 뭐야? X에 대한 분산과 표준 변차다. 맞지? 뭐야? 그냥 EX가 얼마예요? 시그마 X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EX 바를 계산하자. 얼마? 아이고.
얼마야? 시그마 x 바를 했고요. 시그마 x 바를 계산하자. 얼마예요? 루트 4분의 4. 2. 됐죠? 그걸로 표준화하러 가시는 거다. 알았니? 잘 기억해라. 너희들이 아무거나 평균 막 쓰는 게 아니야. 알았죠? 언제 EX 바를 쓰고 언제 EX를 쓰고 있는지 잘 해석을 하세요. 물론 값은 똑같아. 그래서 평균에서는 지정 없는데 어차피 표준 편차에서 다시 걸려. 알았죠? 그거 하면서 평균도 같이. 표준할 때는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X바에 대해서 표준할 때는 X바에 대한 평균 분산이 필요한 거고, X를 표준할 때는 X에 대한 표준 편차랑 분산이 필요한, 뭐래, 평균이 필요한 거지. 알았죠? 46번 가보자. 뭐야? 또 상황이 주어지고 있네.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의 이 무게는 평균이 얼마. 자, 다시 한번 보다. 한 개의 무게죠. 제품의 한 개의 무게에 대해서는 뭐한데? 정근포를 따른데 평균이 120짜리, 표준 편차가 10짜리. 그리고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 A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한 개의 무게가 130 이상일 확률. 몇 개를 뽑는다고? 한 개를 뽑았을 때 그 무게가 X바가 130 이상인 확률을 구해보세요. P1. 그리고 여기서 뭐해? N이 4짜리를 뽑아본대. 맞죠? 그때 4개의 무게에 대한 평균이 130 이상 뭐야? X바에 대해서 얼마? 130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두 개가 완전 다른 거지. 알았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 X바에 대해서 130보다 큰 확률을 구하려면 X바에 대해서 표준을 해야지. X바를 표준하려면 뭐 빼고 뭐 나눠? X바의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맞니?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EX바랑 VX바가 필요한 거야. 그때 얘가 뭐야? EX 아니냐? 얘도 120이지. 여기서 10이 뭐야? 시그마 X지. 그럼 얘는 뭐야? 10을 루트 N으로 나누는 거가 되는 거고, 이제 표준화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끝. 정리. 됐나? 65번 간다. 어느 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뭐야? 학생 한 명을 뽑았을 때에 대한 얘기다. 학생 한 명을 뽑았을 때의 등교 시간이라는 거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시그마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여기까지. 다시 얼마?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때 몇 명 뽑아본댄다? 16개를 샘플을 뽑아보는 거야. 그때 이 놈들, 16명의 놈들의 등교 시간은 어떨까를 살펴보는 거야. 뭐야? X바 역시 뭐 하겠어? 당연히 표준화. 정규표 따르겠지. 자, 정규표 따른 놈을 표본을 뽑아줘도 정규표 따른다.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게 기호가 뭐다? EX바. 그래서 EX랑 똑같으니까 50. 여기 들어가는 뭐다? 그냥 제곱까지 생각하자. 뭐야? 시그마, VX바. 맞죠? 근데 VX가 뭐야? 시그마 제곱이지. 그럼 그 녀석을 뭐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돼. 그때 그거를 2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니? 알았니? 끝. 그럼 이제 뭐야? 표준화 할래. 표준화 하자. G. 뭐야? 50에서 50 빼면 빵. 뭐야? 56에서 50을 빼. 6. 6을 뭐로 나눠? 2분의 시그마로 나눠. 그때 이걸 계산했는데 0.4332가 나왔대. 얘가 뭐라는 얘기? 1.5 2분의 3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시그마가 얼마예요? 하면서 계산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니? 이거 없죠? 75번 간다. 야. 지워도 돼?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0밖에 안 된다고? 여학생도 있나 봐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짜리 정근포를 따르는데 무게가, 너 몸무게 몇이야? 너는? 말랐네. 나랑 비슷하네. 내가 한 71쯤 되는 것 같아. 자, 다시. 학생들 하면 몸무게는 정근포를 따른대요. 60, 표준 편차 제곱.
그때 뭐 안 된다? 558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몇 명? 9명이 탑승하는 거지. 자, 거기 들어봐. 얘들아. 지금 우리한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물어봤지. 울릴 확률이 얼마래? 무게인 9명 무게인 합이 얼마? 558 이상이 되래. 너네 합에 대한 분포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잖아. 9명의 몸무게를 더한 그 합에 대한 분포 상태가 있었다면 그걸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없잖아. 우리가 배운 거는 또 다른 확률 변수 누구 만드는 거? 9명을 뽑았다면 9명의 평균에 대한 얘기는 알지. 맞죠? 60 그대로일 거고 얘는 2제곱.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필요한 거야? 합이 필요한 게 아니야. 양면을 뭐로 나눠? 그렇지.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확률은 뭐가? X바가 얼마야 저거? 62? 오케이. 62보다 큰 어떤 확률을 구하죠. 이거야. 뭐 합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평균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왜? 우리가 배운 게 평균에 대한 분포를 배운 거니까. 알았니? 요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끝. 이거 마지막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조금 애매하게 풀었거나 다르게 푼 사람들. 요거 표준화하는 과정을 설명할게. 그냥 1보다 큰 같은 거니까 바로 나오잖아. 얼마야? 0.1587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나요? 끝. 여기까지. 어때? 개 쉽죠? 끝난 거예요. 이게 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별거 없죠? 다음 시간이 또 내가 할 얘기가 좀 많아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간 하는 내용이 많이 어렵다. 그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 오늘 배운 공식 뭐야 얘들아? 딱 2줄, 3줄이라 그랬지. 뭐? 아 이거 얘기 안 했네. 이거랑 이거라 그랬지. 알았죠? 자 그러면 그거 클리닉 하기 전에 저 S에 대해서 얘기 딱 하고 마칠게요. 우리 오늘 S 구한 적 있어 없어? 없어. S는 도대체 언제 쓰일까? 다음 단원이야. 다음 단원에서도 표준화는 필요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오늘 우리가 계산한 거 한번 다 생각을 해봐봐. 이거 다 뭐 했냐? 이거 표준화하기 위해서 뭐 해? 뭐 나눠? 뭐 빼? mx 바 빼지. mx 바라는 소리 하고 있다. ex 바지. 너 다 끄덕끄덕 하고 있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거지. 자, 이거지.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자,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뽑았을 때가 어떤지를 예상을 하는 것 뿐이잖아. 일단 뭘 알아? 전체 데이터를 알고 있어. 그럼 전체를 알고 있으면 표본이 어떨지 예상 공식으로 가능합니다. 얘네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다음 단어는 내가 뭐라고 했어? 샘플을 딱 하나 뽑아놓은 상태에서 전체를 유추하러 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도 표준화라는 건 필요해. 똑같은 공식이 다시 등장할 거야. 맞죠? 그때 평균은 원래는 X바를 계속 뽑아보면서 평균 내서 그 놈들의 평균을 다시 내는 거지만 어차피 EX랑 같은 거 알고 있잖아. M. 맞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M을 유추를 하러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궁금한 대상이 되니까 의미 없어. 상관없어.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문제야. 얘들아. X바를 계속 뽑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뽑아볼 거야. 시그마 X바가 나오겠냐? 시그마 X바가 뭐야? X바를 뽑아서 계산해보고 X바를 또 뽑아서 계산해보고 X바를 또 뽑아서 계산해보고 그걸 가지고 분포 상태를 나타내면서 시그마를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표본을 딱 한 번만 뽑아 놓은 상태에서 얘가 계산이 돼?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말이 안 맞지.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해? 다른 시그마로 고쳐보자. 그래서 고치게 되는 게 뭐야? 이걸 거 아니야. 얘는 알고 있지. 문제는 뭐야? 얘 알아 몰라? 모르잖아. 왜? 모집단에 대한 걸 몰라. 표본 한 번만 뽑아본 거야. 맞죠? 표본을 한 번만 뽑아봤기 때문에 시그마 X 봐도 몰랐는데 시그마 X를 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전체를 알아야 시그마 X를 알지. 근데 저걸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된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단원에서는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한 거야, 결국. 근데 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맞죠? 그래서 얘랑 유사한 놈을 하나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야. 필요하니까.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게 바로 누구다? 얘다. 자, 그래서 결론 간다. 원래 S는 시그마랑 같아, 달라? 원래는 달라. 맞지? 원래는 달라. 시그마는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고 S는 그냥 표본 하나에 대한 표준 편차일 뿐이야. 근데 아까 너네 그 내가 2학년 3반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전체 학생들이랑 3반 학생들을 봤을 때 실제로는 다르겠지. 근데 얘네들이 비슷하게 생겨서 안 생겼어. 얘랑은 달랐잖아. 맞지? 얘는 누가 봐도 작았는데 얘들은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가 필요한데 S를 구할 수 있으니까 S를 어째 한번 S를 시그마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똑똑하신 분들이. 실제는 다시 말하자면 계속 강조하지만 다른 값이야. 전체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전수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얘를 구하면 되는데 표본조사만 가지고 만들다 보니 얘가 필요하다 보니까 얘로 대체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원래는 다르지. 그러면 뭐야? 뭔가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겠지. 데이터를 이렇게 뽑았더니 이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또 데이터를 이렇게 표본을 뽑았더니 이만큼을 보이고 또 데이터를 이렇게 뽑았더니 이만큼이 보여. S랑 시그마가 점점 좀 다른 값들이 평균치가 나오겠지. 뭐 똑똑하신 분들 계세요. 정연아! 그래서 자 간다. S라는 놈이 등장 배경 자체가 다른 데서는 아무 쓸모가 없고 시그마의 대체품으로 얘가 필요한 거야. 대체제로서 S를 필요로 한 거야. 그래서 원래 S 어떻게 구해?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 원래 어떻게 구해?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잖아. 맞죠? 다시 한번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어떻게 구해? 첫 번째 별량에 대해서 평균을 빼지. 제곱하지. 두 번째 별량에 대해서 평균을 빼지. 제곱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n개의 데이터가 있다 치면은 n번째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는데 개수가 몇 개야? 표본의 크기지. 원래는 맞지? 그 루트 닫으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 아니야? 자, 그럼 이거 질문 들어간다. 여기 뒤에 있는 게 뭐라 그래서 내가 한글로는 평균이라고 불렀는데 이 평균이 무슨 평균이야? 땡, x바죠.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이다. 알았죠? 자, 여기는 x바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하지. 이게 s지. 근데 이 s는 뭐라고? 실제 시그마와는 자꾸 오차가 생겨. 그래서 우리는 S를 시그마의 대체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차를 좀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연산을 하나 더 합니다. 그때 왜 그런 연산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해야 하는 이유는 알아. 오차 줄이고 싶어서요. 왜 그런 연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산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알아. 맞지? 그 연산이 뭐냐면 이거야. 이게 다야.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크기로 나누잖아.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누잖아. 그때 그냥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 빼기 1로 나누는 거야. 다시 한번. 왜 하필이면 1을 빼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알았어요? 오케이? 근데 뭔가 1을 뺀다라는 특이한 연산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이유는 알아. 왜? 오차 줄이기야. 다시 뭐? 시그마와 S에 뭐를? 오차를 줄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하필이면 굳이 1을 빼는지는 나도 몰라. 우리가 고등수학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쓰니까 오차가 확 줄더라. 거의 유사해지더라. 모든 데이터들이. 를 똑똑하신 분들이 찾아놔서 우리는 그냥 갖다 쓴다고.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실제 너희들한테 이거 계산한 문제 줘 안 줘? 안 줘요. 내가 이 문제를 딱 한 번만 나봤어. 언제? 수학의 정석의 연습 문제 딱 한 번. 그 한 문제를 제외한 그 어떤 문제집들도 뭐 한다? S를 구하라는 말은 안 해. 알았지? 대신에 다음 단은 잘 봐.
다음 단원에서 일단 필요로 한 게 뭐라 그랬어 내가? 시그마를 필요로 한다 그랬지. 근데 실생활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전체를 유추하고 싶은데 전체 평균을 모르는 거고 그걸 유추를 하고 싶은데 전체의 표준 편차를 안다가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근데 예시 문제를 잘 봐라. 예시 문제를 보면 있잖아. 어씨 똑똑한 문제가 나오네. 야, 어디 갔어? 다 똑똑하네. 뭐야 이거? 왜 이래? 원래 이렇게 안 주어지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봐. 말이 안 되는 게 나온 거야.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모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도. 뭔 개소리야. 그지? 평균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모 표준 편차를 아냐고. 근데 저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왜? 저 모 표준 편차 10이 실제 모 표준 편차일까? 아니, 이거야. 표본을 추출했더니 평균 편차가 20이다. 저 20이 뭐야? S잖아. 표본의 표준 편차잖아. 근데 원래 표본 표준 편차는 이렇게 계산해야 될 형상이지만 저 표준 편차를 제공한 이유는 S, 시그마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이거야. 그래서 저 20이 실제로 뭐다? 모 표준 편차랑 동일한 값을 가질 거야 라는 의미로 제공을 하는 거다. 알았니? 그래서 S라는 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위해 약속을 한 거예요. 왜? 다음 단원 때문에. 즉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언급만 해놓고 너희들은 들어만 놓고 문제 풀면 나오지. 알았죠? 알았죠? 혹시나 만약에 물어본다면 표준 편차 구할 때 분모 1 나눈다는 거 좀 잘 기억해. 오늘 여기까지.